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원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명 맞다. 아, 예. 아유, 영광입니다. 아, 아닙니다. 영광이요, 제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셨어요. 가셨어, 다시. 다시 가시고. 하지 않으세요? 처음 있는 일인데 오셨다니까. 우리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닌가? 어떻게? 오셨어. 오신다. 오셨어. 아니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가 사실 선생님 근무처예요. 맞죠? 바로 여기가 센터죠, 이 건물이. 예. 오늘 근무복도 입고 오신 거 보니까 정말 바쁘실 텐데 괜찮으세요, 지금 상황은? 예, 웬만큼 정리됐어요. 아까 저 여기 들어올 때 헬기 소리가 막 예, 들리더라고요. 저희 사고 현장으로 비행 나갔다 오는 거였어요. 수술 좀 끝나고 정리되고. 예. 그래서 녹화도 사실 오늘 평상시엔 저희가 카페를 빌리거나 외부 장소를 빌렸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오늘 녹화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게 됐어요. 여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임요한 교수님이 한번 출연하셨던 적이 있어요.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인유한 선생님께서요? 예. 저를요? 네. 저 잘한 게 없는데. 이국정 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야 돼. 그분은 외상센터를 세계적인 수준을 너무너무 힘든 고통스럽게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예외입니다. 절대 그분은 내 후배지만 내가 존경하는 후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건 그냥 하시는 말씀일 거고. 인유한 교수님이 저희 스승님이세요. 예, 저희 병원이 왜냐하면 세브란스 계열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까지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풀로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학생 때부터요. 그때 인유한 교수님이 막 이제 전임 강사 이제 주니어 스텝 막 되셔가지고 인유한 교수님이 결정적인 건 또 하나는 석혜금 선장님 때 아담만의 여명작전 때 에어 앰뷸런스 어레인저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때 저희가 중간에 급유를 받으려고 이제 항공기가 항속거리가 짧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날아오니까 방콕 공항에서 급유를 받을 때 그때 인유한 교수님이 어레인지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역할을. 예. 인터내셔널 SOS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주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레인지 할 땐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막 비행기를 기동을 시키니까 날아오는 도중에 이제 중간 급유 장소 같은 거를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시는 거죠. 외상센터 2층 TICU 그리고 외상외과 성인 코드블루 권역 외상센터 2층 TICU B 외상외과 성인 코드블루 권역 외상센터 2층 TICU B 외상외과 성인 저건 지금 되게 안 좋은 소리인데. 가셔야 됩니까? 선생님, 오늘 방송보다도 더 이게 또 중요하니까 혹시나 저희야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갔다가 뭐 상황 또 괜찮으시면 뭐 잠깐 또 자리하시고 그러셔도 충분해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헬기로 실어온 환자분 같거든요. 지금 잠깐 다녀오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밖에 좀 안 좋은 소리인데. 잠깐만요. 잠깐 금방 올게요. 네네네.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긴급 상황. 네. 저도 방송을 참 나름 라디오부터 합치면은 그래도 꽤 한 편에 속하는데 여기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긴장돼요. 그렇죠. 느낌이. 이런 거 보면은
퇴근이라는 건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마음이 편하게 이제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의사분 한 분이 이 근처에 사신대요. 이 근처에 살다가 너 근무 시간도 아닌데 왜 나왔어라고 물어보니까 헬기가 떴길래 병원에 왔어요라고 할 정도로 생활과 이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상황 종료 코드블루. 상황 종료 코드블루. 종료됐네. 상황 종료 코드블루. 선생님이 가시자마자 종료가 되네요. 종료시키고 오시는 거예요. 아, 불안하네 진짜. 아 너무 주인. 오셨다. 다시 오셨네. 괜찮으신가요? 심장이 또다시 박동이 늘어져가지고 마비 직전까지 갔다가 약물 다시 주니까 반응을 좀 해서 다행이네요. 제가 코드블루라고 아까 들었거든요. 예. 코드블루가 뭐예요? 저 방송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르는 코드가 있는데 막 심장마비 막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들 놀래시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도 아파서 막 투병을 하고 있는데 옆에 분들이 막 심장이 멎었다 막 이렇게 하면 불안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의료진들끼리만 알고 빨리 조치하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죠. 수압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 이상 걸려서 수술방에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는 한마디로 중동국가보다 못한 겁니다. 아닙니까, 이거? 이게 별것도 아닌 걸로 보이십니까, 이게? 선생님 처음에 어릴 때 기억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들어본 적도 많이 없고 다른 분들은 아예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좋은 기억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릴 때도. 안 좋은 기억들? 저를 아주 어릴 때 이제 같은 동네에 있던 아주 가까운 이제 선배가 있는데 이제 그 형이 그러죠. 너는 어릴 때도 힘들더니 좀 편하게 하지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가냐 뭐 이런 얘기. 그 정도니까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나은 시력 같은 게도 괜찮았으면 아마 그때 사관학교 가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일단 학비 같은 것도 다 국비로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저희 동네 제가 나온 고등학교 바로 위로 그때 김포공항이 있어서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사관학교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꽤 가고 그랬다고요. 사관학교. 사관학교 나온 친구들이 그런다니 야 나도 비행 안 하는데 너 아직도 비행하냐 그러면. 진짜. 그러네. 그렇죠. 처음 의사를 꿈꾸셨던 계기 같은 건 근데 의사를 꿈꾼다는 게요 사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사가 되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환자분들 잘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지역에서. 그리고 저희 동네 그때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셨다고요. 동네? 예, 그냥 개원하고 계신 선생님들인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 가고 그러면은 용돈 주시는 선생님도 한 분 선생님한테? 계셨고. 예. 그러니까 그런 왜 분들. 돈을 주세요? 아니 뭐 어려운 거 알아서 그렇겠죠 뭐.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정말 어릴 때 뭐 꼭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하고 지금하고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떼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는 느낌이 워낙 강해서요. 본과 3학년 1학기 때 집안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다닐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학교를. 그래서 못 다니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3월 2일부로 아마 입소했을 거예요. 그 의과대학 다니다가 일반 병으로 가는 경우가 나는 군의상원홍보생을 이제 대부분 다 지원하죠, 남자들은. 군의관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중간에 학교를 잘 못 다니게 되거나 드랍이 되면 우선 징집 대상이 됐어요, 우선 징집 대상. 선생님 해군 들어가셨더라고요.
항상 근무하고 그랬죠. 외곽 경계도 쓰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막 별별 생각을 다 했죠.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학교 자체를 예. 의사의 꿈 아니면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하실 뻔도 뭐가 했다고요? 됐건 이게 한국에서 계속 살 것 같지도 않았고 군대 그럼 빨리 마치고 그냥 이민 가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의대 가서도 뭐 과를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잖아요.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네. 이쪽을 선택하신 건 메이저 서저리라고 하는 게 있고 마이너 서저리라고 하는데 목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그런 임상과를 메이저 과들이라고 많이 해요.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추측부에서 마이너 서저리는 뭐냐면은 이제 수술을 하긴 하는데 목숨 자체보다는 이렇게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더 근접한 과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성형외과라든가 안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때도 외과는 별로 인기가 거의 없었어요, 이미. 아, 그래요? 외과는 한 1970년대 정도까지가 피크였고 80년대부터 많이 떨어졌다고요. 다른 분들의 생사가 가장 갈리는 순간들을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만큼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데 남의 목숨에 그렇게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제일 큰 요인은 그때 친구였어요, 친구. 고등학교 때도 친하고. 그리고 대학 와서 그 친구 아니었으면 의과대학 졸업도 못했겠다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혼자 외과에 들어가서 뭐 거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그 친구가 또 같이 좀 하자 그래서 그걸 같이 따라가죠. 친구 따라서 외과를 간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 원망하시는 본 적도 있어요? 그 친구를 원망한 적은 아니고 이제 스스로 원망했죠. 그렇다고 이걸 따라하고 다니는 거죠.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의학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잖아요. 근데 응급학과랑 외상외과랑 차이는 뭐예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응급실에 오는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80% 이상은 내과적인 질환이에요. 이제 뭐 열이 나거나 뭐 설사를 하거나 뭐 복통이라든가 아니면 통증 아니면 뭐 간단 뭐 좀 찢어졌다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이제 외과적인 어떤 수술적 치료를 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20% 중에서도 이제 5% 안쪽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큰 사고들. 예, 큰 사고들로 인해서 내부 장기가 파열되거나 아니면 어디 팔다리가 끊어져 나갈 정도가 막 되고 출혈이 굉장히 심한 거죠. 사람 몸에 피가 많이 없거든요. 이게 한 얼마나 될까요, 이게? 한 100, 한 200이 채 안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요 커피잔으로 피가 10번만 부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금세 나가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한번 부어봐요.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렇게 쭉 흐른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속도로.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겠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확 줄잖아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 수적 치료가 시작이 안 되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급격히.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걸 골드 나오고. 중증 외상을 당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갖다가 사고 시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3개의 피크를 가진다고요. 근데 퍼스트 픽이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일단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다가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넘어서게 되면서 이 피크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1시간 내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져서 질질질 새나가고 있는 피를 일단 지혈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첫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첫 1시간 동안을 골든아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의료진이랑 환자랑 만나는 데에 1시간 이내에 이제 그걸 골든아워라고 부른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평균 어느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막 7시간이 넘게 나오기도 하고 7시간.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외상센터만 따로 보면은 그나마 좀 많이
여기를 곧장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골든아워를 지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출동하거나 그게 아니고 이제 통상적으로 하던 방법대로 이제 일단 가까운 데 갔다가 좀 여기저기 들리시면은 여기도 4시간이 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큰 큰 병원으로 병원 가라 그러고. 네. 독일에 만약에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아우토반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루프트레통, 그러니까 하늘을 통한 구급 방식이라고 해서 구급차보다 헬기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에 닥터 헬기가 이륙해요. 출발하고 그냥 고속도로 그 사고 현장을 막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착륙해서 환자를 다시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거죠.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의 의미가 환자와 의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환자를 구출해가지고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온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의사들 다 타고 있고 사고 현장에서부터 길에서 막 수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길에서 응급조치하면서 수술 간단하게 해서 피 많은 거 좀 막아놓고 숨 쉬게 놓고 헬리콥터로 실어서 빨리 병원에 오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저 하늘에 뭐가 많이 떠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좀 시끄럽다고요. 우리는 도시적으로. 뭐라고 닥터 얘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닥터 헬기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닥터 헬기라고 하는 게 일본의 닥터 헬리라고 하는 거 거의 그대로 그 용어까지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그런 건 용어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하는 건 거기에 못 미치죠.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환자를 옮기는 닥터 헬기는 현재 6대입니다. 착륙부터 환자를 싣고 이륙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년엔 이국종 교수가 소속된 아주대 응급예상센터에 닥터 헬기 1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간 한 300여 차례 출동하는데 300여 차례 비행 중에서 한 43%가 야간 비행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렇잖아요. 큰 사고가 밤에라고 발생 안 하지 않잖아요. 야간에도. 그런데 지금 일단 기존의 보건복지부의 닥터 헬리는 야간에 출동을 안 하게 프로토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방헬기는 그래도 야간에 출동을 하거든요. 야간에 비행을 하니까 아직은 소방헬기도 출동하고 있죠. 왜 닥터 헬기는 야간에 출동을 하나요? 야간에 출동을 안 해야 누구나 편해요. 야간에 출동을 안 해야 의료진들도 편하고 기장님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조용하니까 좋을 거고. 응? 그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간 아니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누가 해놨겠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죠. 야간에 헬기가 못 나른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디자인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하도 답답해하니까 보건복지부에는 이제 그분도 의사세요. 의사인데 그분은 관료를 하시는 분인데 닥터리 이거 좀 봐봐 그랬더니 보여주는데 보니까 1991년, 92년에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응급 중환자를 이송하고 그런 거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했던 회의록 같은 게 있어요. 우연히 똑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때부터 똑같아요. 뭐 한국에선 그게 안 맞다든가 뭐 도로가 좁아서 착륙을 못 한다든가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소방방재청 같은 데서 이제 국장님 한 분이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소방서 옥상을 다 헬기장으로 쓸 수 있게 하면 도심 지역 내부에도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의 거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병원 저기 뻔히 보이는데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러시아워나 그런 트래픽 때문에 이송 시간 같은 30분 이상이 걸리면 골든아워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렇게 시간 같은 것들이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국도 이론적으로는 다 안다고요. 근데 그게 소방서 옥상에 그걸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계획 같은 것들도 빨리빨리 확산이 되고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2015년 말에 닫아버렸대요. 이유는 닫은 이유는? 소방에서는 이제 민원 때문에 닫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저도 몰라요. 민원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국종 선생님이랑 이슈가 됐던 그 민원 얘기예요. 네, 기사. 그 기사화 많이 됐었거든요.
민원 자체가 들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민원을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이제 조직 내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제일 기가 막힌 거는 병원에 이제 미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너 때문에 이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힘들어한다. 학생들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고 그러니까 막 몰린다고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면 되게 나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정작 진짜 이렇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아픈 사람은 누군가 아픈 사람이 생길 때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겠죠. 예, 오히려 환자분들은 이해를 잘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유 뭐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많이 다쳤으면 저렇게 하겠냐고. 아까 저희가 한 바퀴 견학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헬기장도 올라가 보고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게 비행을 이제 나가실 때 헬기를 타고 부상을 입으시면 어떡하냐, 보험 처리가 되냐 그랬더니 전혀 안 된다고, 오히려 각서 쓴다고, 나라에다가 부상당해도 절대로 국가에다가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신대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국가에서 저보고 이걸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근무 중이시잖아요. 근무 중이신데 그때 다치면은 아마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 닥터 헬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은 좀 나을 거예요. 아마 그쪽은 좀 나을 건데. 닥터 헬기는 아직 안 타셨어요. 소방헬기를. 저희는 이제 소방헬기를 그때 부탁해서 요청해서 타고 있는 입장이니까. 여보세요? 예, 기장님, 저 육청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혈압이 70도 안 되고요.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곧 사망할 것 같아요. 간 데까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예, 어디까지만이라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의료계에서도 얘기가 많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렇거든요.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급여라든가 한번 출동할 때마다 의료보험 수가라든가 나라에서도 돈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일단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배우고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독일 얘기는 전설처럼만 듣고 있어요. 독일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은 얼마나 걸릴까 그러다가 영원히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 잠깐 해주셨고 지금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비관적인데 우리의 시스템이 계속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께서? 직장 생활이니까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이니까. 직장 생활 하는 게 뭐 답답하고 그런 게 있다고 뭐 다 관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근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을 얘기할 때는 어쩔 땐 숭고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숭고한 자는 저한테 쓸 말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이 모양이지? 그래서 막 지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직장 생활이든지 다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거야. 다 힘든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없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한다거나. 실제로도 그렇지 않고요. 그런 생각은 아주 어려서 금방 정리했던 것 같아요. 아까 사무실을 잠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쫙 거기에 사진들 있고 영화 포스터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 영화 포스터 있어요? 거기에. 어떤 영화? 쇼생크 탈출 영화 포스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거요? 그래서 쇼생크 탈출이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 그러셨죠? 이 일을 그만하게 되면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겠죠. 마지막 이 자세처럼 될 것 같다고. 헬기 일으켰어? 난데 저기 평택에 지금 터치다운 포인트 우리 어디 확보돼 있지?
제일 최근에 뭐 좋아하세요, 음악? 제일 최근에 좋아했던 음악.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제일 신선하다고 했던 그 기존의 그 틀 같은 걸 많이 바꾸려고 했던 친구들이 Imagine Dragons. 네, Imagine Dragons. 이매진 드래곤스. 예. 이매진 드래곤스 한번 네. 들어볼게요. 친구들. 이걸 들어보면서 라디오 액티브나 뭐 같은 거. 마지막에도 이 의식은 하고 끝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 풍경을 제가 영상에 담아가지고 저의 일초로 간직하려고 찍습니다. 네. 호텔 좀만 앞으로 가면 좀 우리 마지막이다. 긴장하시죠. 집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번 소환 좀. 개인적으로.